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의 원석쌤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마력이 생겼네요. 쌤은 적응했는데 여러분은 적응했나요? 이번에는 통합과학 총정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간인데 내가 잘 아는 개념을 확실히 하고 도저히 모르겠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외우거나 그냥 패스하는 걸 추천합니다. 비교적 쉬운 부분에서 내가 또 잘 아는 부분에서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내가 선생님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 과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산과 염기 오늘 배운다고 했는데 산의 정의부터 먼저 배우면 염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 설명할 때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는지 이따 확인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면서 어, 그거 확인하면 이해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예시부터 봐 볼게요. 예시에는 5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질산 이렇게 예시, 정의 선생님이 문제 낸다고 했었죠? 꼭 기억하세요.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질산 다 산으로 끝나니까 '아 얘 산이겠구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화학식 보면 모두 다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밑줄 치고 있는 이 수소들이 물에 녹았을 때 내놓아지는 수소들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이 산들은 모두 같은 성질을 나타내게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을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이다. 줄여서 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를 하게 되는데 이온화를 할 때 양이온은 항상 수소 이온으로 공통 이온이 돼요. 얘는 고정입니다. 공통 이온. 어떤 산을 쓰더라도 수소이온이 내놓게 돼요. 그런데 음이온은 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주면 염산을 만약에 물에 녹인다고 했을 때 염산은 일단 양이온으로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이 나오고 음이온은 염화이온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질산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질산은 양이온으로 수소이온이 나오게 되고 음이온은 나머지 질산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수소 이온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고 음이온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공통 이온들 때문에 우리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인 산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산 물질마저도 약간의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면 산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맛부터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으니까 산은 신맛이 나요. 우리 레몬 같은 거 먹어보면 알 수 있죠. 레몬이 대표적인 신맛이 나는 산성의 예시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온화 했을 때 산은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뉜다고 했으니 아, 여기에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결과죠. 이거는 산이나 뭐 염기나 마찬가지로 수용의 사태에서는 항상 전류가 흐른다는 점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이렇게 적셨을 때 붉게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부분의 금속과 여러분, 모든 금속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하고 왜 수소 기체를 발생을 하냐면 우리 금속의 반응성을 떠올리면 됩니다. 칼카나마, 아라천리, 주납수고, 수은, 백금. 그럼 여기서 우리 금속의 반응성에서 딱 비금속 물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수소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금속의 반응성 칼카나 마라천에 한번 봐보세요.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넣었을 때 이 산은 항상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하게 돼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여기 비커 안에 염산이 들어있다고 해 봅시다. 염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고 했었어요. 염화 이온은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생략을 해 볼게요. 수소 이온이 더 수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그네슘 리본을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칼카나마, 마그네슘은 비교적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금속이에요. 반응성이 크니까 전자를 잘 잃게 된다. 산화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마그네슘은 수소 이온과 그리고 수소 이온들에게 전자를 각각 하나씩 주게 됩니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수소들에게 전자를 하나씩 주어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는 거죠. 따라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가 되고 다음 수소 이온들은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얻었으니까 H2인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이 수소 기체가 발생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비커가 아니라 만약에 삼각 플라스크였으면 여기 삼각 플라스크 위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수소 기체들이 마구마구 모일 텐데 나중에 이 풍선을 묶어서 이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을 묶어서 여기 끝에다가 불을 붙이게 된다면 이 불이 타고 올라와서 이 풍선과 맞닿게 되는 순간 뻥 하고 터지면서 불이 막 붙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수소기체는 가연성이라는 불이 잘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풍선 안에 모여져 있는 기체가 수소기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 실험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한다는 점, 그리고 만들어지는 기체가 수소 기체라는 점,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실험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탄산칼슘이랑 아세트산이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계란 껍질이랑 식초랑 반응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수업 시간에 식초 냄새 엄청 많이 난다고 막 고생했던 거 기억날 텐데 어 그게 바로 이 다섯 번째 산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그 달걀 껍질이 탄산칼슘 물질이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세트산을 넣는다고 했는데 아세트산이 식초예요, 여러분. 그 아세트산이랑 이제 탄산칼슘이랑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걀 껍질 위에 표면에 동글동글하게 기포가 발생했었던 거 확인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였다.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실험, 우리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별표 치고 꼭 숙지하길 바랄게요. 우리 이 실험 같이 읽어봅시다.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 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적셨을까요? 수업 시간에 다뤘었는데. 여기에 답이 적혀 있죠. 리트머스 종이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질산칼륨이라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적셔준다면 이온이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는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또 올려준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올려줬는데 산을 적신 실을 올렸으니까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 실 주변을 보면 붉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산성이었죠. 산이 나타내는 성질. 그런데 이 종이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붉은색이 마이너스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왜 이동하지? 뭔가 이 묽은 염산에 들어 있었던 이온들 중에 뭐 수소 이온이나 아니면 염화 이온 둘 중에 한 명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그쪽으로 붉은색이 이동을 했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반대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즉 수소 이온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붉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하는 것이 산성이었으니까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수소 이온이었구나. 그러면 산은 당연히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여기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자면, 여기 질산칼륨을 적셨기 때문에, 여기 이 리트머스 종이 위에는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 말고도 질산이온 그리고 칼륨이온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소이온이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에서는 현재 묽은 염산이라는 산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묽은 환산 아니면 아세트산, 질산, 다른 어떤 산을 쓰더라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 왜? 모두 다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염기는 식은 죽 먹기예요. 가봅시다. 자, 킥 드럼 베이스 염기 가볼게요.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우리 중화반응 정의가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었잖아요. 물은 H2O니까 그 중에 수소 이온이 여기 있으니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OH-인 수산화 이온이겠구나. 이렇게 떠올려도 되고요. 이따가 확인 실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어,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염기의 예시에는 뭐가 있느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바륨, 암모니아까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얘네 보면 다 OH를 포함되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만 OH를 안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암모니아는 물과 반응을 해서 결국 생성물에는 암모늄 이온과 이거 수소입니다. NH4 플러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염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염기 물질들도 수산화 이온이라는 공통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성을 염기가 가지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지금 암모니아는 지금 봤을 때 수산화 이온이라는 걸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수산화나트륨도 한번 이온화식을 한번 써볼게요.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한다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될 겁니다. 여기 우리 산과 다르게 이번에 염기에서는 지금 공통 이온들이 음이온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이번에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오케이? 이게 살짝 다릅니다. 자, 지우고. 그러면 염기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염기성은 일단 맛.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쓴맛이 난다. 음.
소다 같은 거 쓴맛 나잖아요. 쓴맛이 난다. 그리고 수용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건 아까 산성에서 설명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산성과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산성과 완전 대비되는 성질이죠.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우리 뭐 샴푸나 비누가 다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거든요. 얘네를 이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비비게 되면 좀 미끈거리는 거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뭐 손에 있는 단백질을 녹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염기도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 보면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줬고요.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는 이번에는 염기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이제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준대요. 당연히 염기성을 띠는 물질을 올렸으니까 여기 붉은색 리트머스 실 주변이 푸르게 변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전류를 흘려주면 이번에는 플러스 극쪽으로 푸른색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왜 그런 것이냐? 수산나트륨을 이온화하면 나트륨 이온이랑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수산화 이온이구나. 그러면 얘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죠? 그리고 산성과 마찬가지로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들도 수산화나트륨 대신에 또 다른 어떠한 염기를 쓰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우리 산과 염기의 정의를 잘 잡고 있어야 중화 반응까지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중화 반응하러 갈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중화 반응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서로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물이다. 물이 생성이 된다.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소 두 개 있고 산소 하나 있는 물질 우리가 아는 거 불밖에 없죠.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중화 반응에 대한 알짜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항상 1대 1의 계수 비로 하나씩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하나씩 만나서 반응을 해서 물 분자 한 개를 만든다는 점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자, 밑에 중화 반응의 예시 나와 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다뤘었고 예시 시험 문제에 꼭 나오니까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다만 우리 산화환원 반응 예시 설명할 때도 강조했었지만 산화환원 반응이랑 중화 반응의 예시를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지우고 빨리 넘어갑시다. 우리가 중화 반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액성은 용액의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혼합 용액 속에 혼합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 수소 이온이 더 많다면 산성, 이 둘이 수가 같다면 중성, 수산화 이온이 더 많다면 당연히 염기성을 띠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 방금 전에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이다.
해서 우리 지시학 딱 세 가지 배웠거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 메틸오렌지 용액, BTB 용액. 이거 선생님이 표 그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그리고 산성, 중성, 염기성 순으로 외우면 외우기 참 편하다 했어요. 왜냐면 페노프탈레인 용액 색깔만 외우면 그 밑에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거든. 지금 페노프탈레인 산성, 중성은 무조건 무색이에요. 색이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붉은색이 염기성을 그대로 산성, 메틸오렌지의 산성으로 그대로 끌고 옵니다. 붉은색. 그 다음에 말주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을 또 BTB용액의 산성으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 노초파예요. 오케이? 무색, 무색, 붉은색, 빨간색 그대로 끌고 오고 말주노, 노란색 그대로 끌고 와서 노초파. 이렇게 외우면 쉬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시학까지 다 했으니까 중화점이라는 개념까지 배우고 우리 중화 반응과 관련된 실험 몇 가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중화점은 일단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모두 다 반응을 해서 용액의 액성이 중성을 띠고 있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시학을 이용해서 색깔이 갑자기 변하는 그 지점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 중화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아까 물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또 열도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1대1의 계수비로 반응을 할 때마다 열도 함께 발생을 하니 어, 온도가 가장 높은 그 지점이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화점에서 반응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그 어느 지점보다 가장 많은 수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해요. 따라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따 실험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줄게요. 넘어갑시다. 자, 우리 중화 반응 관련 실험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정 양의 묽은 염산에 색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렇게 조금씩 넣을 때 그 모습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우리 모형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묽은 염산. 아, 일단 지금 두 용액의 농도가 같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웬만하면 다 농도가 같다고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농도가 같다는 거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이온의 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지금 얘네가 묽은 염산과 순한 나트륨이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한다면 모두 중화가 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지 쌤 말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지금 보면 가에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산나트륨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이온 모형의 변화를 확인할 겁니다. 지금 가 비커에다가 수산나트륨 한 방울 넣었더니 한 방울 넣으면 여기 있는 수소 이온과 그리고 첨가되는 수산화 이온이 서로 1대 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서 물 분자 하나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남아있는 수소이온은 더 이상의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화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어요. 얘네는 반응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나비커에다가 한 번 더 수화 나트륨을 첨가를 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수소 이온이랑 들어오는 첨가되는 이 수산화 이온이랑 서로 또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 비커에 원래 물 분자가 하나 더 있었으니 총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한 개 있었는데 하나 더 들어오니까 지금 두 개가 됐고요. 염화 이온은 처음부터 두 개였어요. 얘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두 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나트륨을 이 다 비커에다가 한 번 더 첨가를 한다면 용기 속에 이제 더 이상 수소 이온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용액 속에 남게 되고요.
그리고 물 분자 두 개 그대로 있고요. 나트륨 이온 여기 하나 더 첨가되니까 총 3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화 이온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2 개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이 표고 지금 가와 나는 용액 이 비커 안에 보면 수소 이온들이 남아 있어요. 따라서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의 수보다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는 지금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한 지점이에요. 따라서 중성이다. 그다음 여기 라에서는 지금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하고 나서 수산화 이온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보다 수산화 이온이 더 많기 때문에 염기성을 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중성에서 어, 이 중화점에서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가장 많수가 반응을 한다. 지금 가에서 보면 수소 이온이 2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는 반응한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아예 없고요. 나에서는 지금 1 개가 반응했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개 반응해서 물 분자 하나 만들어줬고 다에서는 2 개가 반응을 해서 지금 물 분자 2 개가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라에서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이미 2 개가 반응을 했고 거기다 수산화 이온이 한 번 더 첨가됐기 때문에 '아 다보다는 온도가 쪼끔 낮을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을 그래프로 변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쉬운 거. 묽은 연산은 일단 처음에 들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2개로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로축이 지금 가해준 수산화나트륨을 부피고 세로축이 이온의 개수니까 2 개, 2 개, 2 개, 2 개 아무리 수산 나트륨을 더 첨가해 주더라도 얘는 일정하게 유지했으니까 이게 염화 이온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다음 또 다른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게 1ml씩 첨가해 줄 때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씩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이 나트륨 이온도 구경꾼 이온이다. 그리고 다음 수소 이온은 처음에 2 개가 존재했으나 수산화 이온이 첨가됨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그래프를 갖는 게 수소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없었는데 첨가해도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수소 이온이 모두 반응한 이후에는 수산화 이온이 증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산화 나트륨을 2ml 첨가했을 때 즉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이 지점, 이 부분이 중화점이다라는 것까지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시간이 남으면 이걸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남겨뒀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거든요. 반대로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이 여기 있는데 NaOH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염산을 넣는다고 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말로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똑같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각각 2 개씩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어 이 처음 수 그대로 실험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아무리 염산을 첨가한다 하더라도 여기 염산의 부피가 될 거고 여기 세로축은 그대로예요. 어
이 가해 중 염산의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나트륨 이온은 처음 수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염산을 첨가해 줄 때마다 염화 이온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증가할 테니까 여기가 염화 이온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다음, 이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는 두 개가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 염산을 추가해 줄 때마다, 첨가해 줄 때마다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그래프가 수산화 이온이 될 것이고, 또 수소이온은 처음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었고 첨가를 해줄 때마다 남아있는 수산화이온이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을 하면 얘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수소이온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여기서 엄청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직선을 갖고 있는 애들, 완전한 직선인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오케이? 구경꾼 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꺾이고, 직선으로 가다가 꺾이고, 이런 꺾인 선을 나타내는 애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알자 이온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든 수산화 나트륨에 묽은 염산을 넣든 이 그래프의 모형은 바뀌지 않게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바뀌는 건 뭐냐? 이 이온의 위치만 바뀐다. 지금 보면 구경꾼 이온들끼리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쵸? 나트륨 이온 위치가 염화 이온이 됐고, 염화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됐잖아요. 그리고 알자 이온끼리 서로 자리만 바꾸면 그래프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커니즘만 잘 확인하고, 잘 이해만 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로 나오더라도 이 그래프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심화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이 정도 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다른 실험입니다. 자, 온도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화나트륨을 이번에는 부피를 다르게 해서 혼합을 했습니다. 지금 부피를 다르게 해서 각각 A, B, C, D, E 이렇게 5개를 혼합 용액을 만들어줬는데 얘네 혼합 용액의 어, 부피 합은 다 12ml로 지금 12ml로 통일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이는 딱 최고 온도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A에서는 염산이 2ml, 그리고 수화나트륨이 10ml 들어있거든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일단 농도가 같으니까 당연히 부피가 많은 쪽에 그 성질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A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용액은 염기성을 띠겠구나. B도 마찬가지. 염기성을 띠겠구나. C는 부피가 같네? 그러면 중성이겠구나. 여긴 염산이 더 많으니까 산성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죠, C. 지금 염산의 부피와 수산화의 나트륨의 부피가 같아서 지금 최고 온도를 찍은 이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거. 여기서 가장 많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많은 열을 발생했기 때문에 중화점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도 한번 봐줄까요? 지금 그래프 보면 가로축은 염산이랑 수산나트륨의 부피를 지금 각각 나타내고 있고요. 세로축은 최고 온도로 나타내서 지금 A, B, C, D, E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A, B, D, E는 지금 각각 산성과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성을 띠고 있는 중화점인 C점보다는 온도가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짚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중화반응까지도 끝나는데 빨리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먼저 볼게요. 15번.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수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준 것이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수화나트륨을 넣었으니까, 적신실을 올렸으니까 염기성을 확인하는 실험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보기 한번 봐볼까요? 기억. 리트머스 종이의 푸른색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답지죠. 왜냐면 우리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는 거니까 수산화 이온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푸른색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니은 보기 볼게요. 푸른색의 이동은 수소 이온 때문이다. 아니죠.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실험이니까 수소 이온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대신 수산화칼슘으로 수산화칼슘 잠깐 잘못 썼어요. CaOH죠. 얘도 대표적인 OH2 대표적인 염기 중에 하나의 물질입니다. 따라서 실험에도 결과는 같다. 맞는 말이죠. 기억 디귿. 따라서 3번이 정답. 너무 쉽다. 다음. 19번, 20번 요거 연계되어 있는 문제 볼게요. 그림은 농도와 온도와 같은 항상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농도와 온도와 같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리 마지막에 본 그 실험이랑 동일하네요. 지금 A부터 E 각 구간에 존재 가능한 이온의 반응에 짝지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심화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중화점에서만 이온이 두 개만 존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 중화점 이외에는 이온이 세 개가 존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19번에서는 지금 물음을 조금 좀 조잡하게 물어봤는데 여기 모든 이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 어쨌든 여기 A, B, D, E 구간은 중화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온이 세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3번이 답이에요. 음.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용액들의 부피 1ml당 이온이 한 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지금 A 비커에는 수산화 이온이 10개 들어있을 거고 10ml니까 한 개당 이온 한 개니 10개 들어있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염산의 부피가 2ml 있으니까 수소 이온은 2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만약에 혼합을 했다면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2개 만들어지겠죠?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어.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거 다음 거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네, 일단 놔두고 일단 지금 A에는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서 참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좀 릴렉스하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A에는 일단 지금 액성을 한번 판별해 보자고요. A는 지금 수산나트륨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염기성이고 B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이고 그쵸? 여기다 쓸게요. 염만 쓸게요. 염. C는 중성이고 D는 산성일 테고 염산이 더 많으니까 E도 산성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 A, B, C, D, E 모든 지점에서는 구경꾼 이온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산의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
그리고 염기의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용액 속에 무조건 존재해요. A에도 2ml, 10ml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는 다르겠지만 무조건 나트륨 이온도 있을 것이고 염화 이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염기성을 띠고 있으니까 여기에 염기성을 띠는 이온인 수산화 이온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A에는 따라서 A에는 있어야 되는 이온이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B도 한번 볼까요? 이거 지웁시다. 이거 이따 다시 그려줄게요. B도 한번 보면 똑같이 염기성이니까 A랑 똑같은 이온들이 존재할 거예요. 나트륨,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당연히 존재한 거고 염기성을 띠니까 수산화 이온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C에서는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만 존재하게 돼요. 왜? 수산화 이온이랑 수소 이온은 서로 다 반응을 해서 모두 다 반응을 해서 물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구형꾼 이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D와 E에서는 구형꾼 이온 똑같이 존재하고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존재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가 존재하냐? 산성을 띠는 수소 이온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겠죠. 이해되죠? 총 정리해 주자면 염기성을 띠는 곳에서는 일단 구경꾼 이온 두 개 존재하고 염기성을 띠는 이온인 수산화 이온이 존재한다. 그리고 산성을 나타내는 구간에서는 구경꾼 이온 똑같이 두 개 존재하고 거기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인 수소이온. 그래서 염기성이든 산성이든 각각 이온은 세 개씩 존재를 해야 되고 중화점에서만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온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패스하세요. 패스.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서 내가 아까 그 물 분자 얘기할 건데 좀 축소할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먼저 A와 B의 보기 보면 기억 보기 보면 A와 B BTB 용액에 떨어뜨리면 같은 색이 나타난다. A와 B 둘 다 아까 염기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BTB 용액 넣으면 당연히 둘 다 파란색을 띠니까 같은 색 맞죠? 기억 맞고. C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수가 가장 많다. 아까 중화점에서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가장 많이 반응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맞는 답지예요. 그리고 D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이보다 많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A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아까 1ml당 이온 한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는 수산화 이온 10개, 그리고 죄송해요. 수소 이온이 두 개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가 반응해서 물 분자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개죠. 물 분자는 두 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항상 작은 쪽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시를 조금 들어주자면 햄버거가 있다고 쳐봅시다. 햄버거를 만들 때 빵이랑 패티가 들어간다고 해요. 항상 햄버거를 만들 때는 빵 한 개와 패티 한 개로 햄버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빵이 10개가 있는데 패티는 2개밖에 없대요. 그럼 햄버거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햄버거는 2개밖에 못 만들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빵이 10개가 있고 패티가 2개 있는 상황이니까 햄버거는 2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A에서는 물 분자 2개 만들 수 있고 여기 위에다 2라고 써둘게요. 만들어지는 물 분자의 수입니다. 그럼 B는 이거 더 적은 숫자를 따라가겠죠. 물 분자 4개 만들어지겠네. 왜?
빵이 8개 있고 패티 4개 있으니까 햄버거 4개. 여기 6개, 6개 있으니까 6개. 8개, 4개니까 4개. 10개, 2개니까 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 C에서 물 분자 가장 많이 생성되는 거 맞고, D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E에서 보다 많다. 4개니까 더 많은 게 맞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화이팅, 화이팅!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음, 이 문제도 풀어볼까요? 여기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가봅시다. 빨간색. 온도와 농도가 같은, 그리고 질산수용액, 얘가 산이죠? 질산, 산. 그리고 수산화 칼륨, 수산화 들어갔네? 염기. 얘를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을 했대요. 그렇구나. 하고 일단 보기를 봐봅시다. 수소 이온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A이다. 수소 이온이 많다는 것은 질산 수용액은 일단 가장 많아야 되고 수소 칼륨이 가장 적게 들어간 부분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수소 이온이 용액 속에 많이 남았을 거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디야? 여기 2네. 50대 30으로 들어간 2가 가장 질산이 많이 들어갔고, 수화칼륨이 제일 조금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수소이온이 가장 많을 거네요. 기억 틀렸네. 니은은 C와 E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C와 E를 혼합하면 질산이 80ml, 수화칼륨도 80ml가 되겠네요. 둘이 같은 부피를 합치는 거니까, 당연히 농도가 같으니, 농도와 부피가 같으니 중성을 띠게 되겠죠. 다음,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D이다. D에서 중화점이네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한 지점이니까 가장 온도가 높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23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같은 농도의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천천히 넣었을 때 여기 묽은 염산에 농도가 같대요. 그리고 수산나트륨을 염산에다 넣었대. 이걸 천천히 넣었을 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여러 가지 이온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꿀팁 알려줬었죠? 묽은 염산이니까 일단 구경꾼 이온부터 맞추자고요. 얘가 처음에 있었을 테니까 C가 염화 이온이야. 그러면 A는 나트륨 이온이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D가 처음에는 있었다가 나중에는 없는 거니까 염산 중에 수소이온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애죠. 여기 수소이온, 수산화, B가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되겠네. 이렇게 해두고 여기 밑에 있는 답지를 보는 거예요. A는 나트륨을 넣어주는 대로 이온수가 증가한다. A 나트륨 넣어주는 대로 이온수 증가? 맞네요. B는 혼합용이 완전히 중화된 이후부터 증가한다. 완전히 중화된, 여기 중화점이니까 맞죠? 완전히 중화된 이후부터 증가한다. 맞아요. C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으로 이온수가 일정하다. C, 구경꾼 이온이 염화 이온이니까 계속 일정한 거 맞고. D는 넣어준 수소하나 이온이라 수소 이온이랑 수소하나 이온이 서로 반응해서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중화되고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 맞죠? D가 5번, D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서 D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 선생님이 바꾸다가 조금 어색하게 바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B와 D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좀 조잡한 문제를 냈는데 B와 D가 존재하는 지점, 중화점을 뜻하는 거예요. 이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 틀린 답지죠.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해야지 맞는 답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이해되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산과 염기, 중화 반응까지 모두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냅시다. 그럼, 안녕.